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속 마을이자 풍수 길지로 알려진 안동 하회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 얼굴 뒤쪽에 보이는 곳이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안동 하회마을은 남쪽에 낙동강을 품고 북쪽으로 휘감아 돌아가는 산태극, 불태극의 전형적인 풍수 명당이기도 합니다. 저는 잠시 뒤 사라졌다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역사 마을이자 대표적 민속촌으로 알려진 하회마을의 풍수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회마을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연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회마을의 지세를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회마을의 하회라는 뜻은 하회마을 앞에 흐르는 낙동강이 하회마을을 돌아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물돌이 마을이라고도 마을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회마을은 강이 굽어 돌아간 곳에 마을이 위치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회마을은 낙동강물이 마을을 품고 돌아서 흘러가므로 흔히 하회의 지형을 말할 때 산태극, 수태극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산태극, 수태극이란 말은 태극기의 문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길지라는 풍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지리학자로 알려진 이중환이 쓴 택리지 중에 복구총론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산수를 설명하는데 가장 살기 좋은 터는 개거라고 했다. 자, 이러한 말은 냇가에 사는 곳은 평온하고 아름다우며 깨끗한 경치가 있고 관계와 농경지를 경작하는 데 이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가장 살만한 곳으로 영남에 있는 예안의 도산과 안동의 하회마을을 첫 번째로 꼽는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회마을은 삼남지막의 4대 길지의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풍수적 명당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하회 산줄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회 산줄기 흐름에서 왜 명당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하회 마을의 동네 앞에 흐르는 낙동강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면서 서출동류라고 설명을 하시는 풍수학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을 카피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블로그나 풍수 칼럼을 언급이 되어 있는 낙동강의 물줄기가 서출동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낙동강의 원 물줄기를 여기에서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허락지 않아서 안동 하회마을 앞에 흐르는 낙동강의 물줄기 방향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하회마을 남쪽에 흐르는 이 낙동강은 화살표 방향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마을을 휘감아서 돌아 나가는 형태로 물줄기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산줄기는 물줄기가 오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형이 됨으로 해서 안동 하회마을의 명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지형, 물줄기의 방향처럼
되어 있는 곳은 하나같이 명당의 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도 돌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낙동강이 오는 방향의 반대쪽에 산줄기의 지세, 맥, 풍수지리에서는 용맥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용맥의 방향이 낙동강을 밀어내는 형태로 지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명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세를 두고 풍수지리에서는 역수판이라고도 하고 역수명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풍수를 오랫동안 단연간 연구를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왕왕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하회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회마을의 산줄기 흐름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백두대간이 옥돌봉, 여기서 옥돌봉은 1242m 정도가 됩니다. 옥돌봉 1242m에서 한 자락의 지맥이 서남쪽으로 뻗어내립니다. 이 서남쪽으로 뻗어내린 옥돌봉이 문수산을 거쳐서 천등산, 학가산으로 이어지다가 금무산, 지금 경상북도 도청 뒤편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이 금무산에서 다시 한 줄기가 남쪽으로 뻗어오면서 낙동강을 만나게 됩니다. 자, 낙동강을 만난 이 산줄기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화산, 안동 하회마을의 주산이라고 할 수 있는 화산을 만들고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산줄기가 물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풍수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개수적지, 개수칙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것은 풍수 격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처럼 이 화산은 안동 하회마을의 주산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남쪽에 위치한 봉우리가 마늘봉인데 이 마늘봉의 산의 모양이 마치 마늘 같다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마늘봉 봉우리가 풍수지리에서 문필봉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문필봉에서는 뛰어난 인재가 배출된다라고 하는데 뛰어난 인재 중에서도 문장과 특히 행정가 쪽으로 두드러지게 발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회마을의 물길은 낙동강 물이 동출서류합니다. 동출서류, 서출동류가 아니라 동출서류하면서 동쪽에서 물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흘러서 서쪽으로 흘러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동출서류라고 합니다. 자, 동출서류하면서 안동 하회마을을 품에 안고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동강의 물로부터 충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임진왜란의 영웅이기도 하시죠. 유성룡 선생이 놀다가 떨어졌다라는 이 설화가 내려오는 부용대가 있습니다. 이 부용대를 치고 다시 북쪽으로 하회마을 뒤쪽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자, 이처럼 물의 방향하고 하회마을의 이 용맥하고 서로 크로스 됨으로 해서 안동 하회마을이 명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재차 반복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잠깐 이 안동 하회마을의 역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하회마을에서 최초로 김해허 씨가 입주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해허 씨가 입주를 하고 나서 번창을 하지 못하고 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입주를 한 성씨가 광주 안씨가 되겠습니다. 이 광주 안씨 역시도 마을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유승룡 선생의 선대가 되겠죠. 풍산유씨가 되겠습니다. 이 풍산유씨가 안동 하회 마을에 입주를 하면서 지금의 안동 하회 마을을 형성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치를 두고 허씨가 틀을 닦아 놓고 유씨가 입주하여 그 집에서 잔치판을 벌였다는 말이 아직까지도 안동 하회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허씨가 틀을 닦아 놓으니 안씨가 집을 짓고 유씨가 그 집에서 잔치판을 벌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풍산 유씨는 풍산읍 상리에 원래 살았다라고 합니다. 상리에 살다가 7세조인 공조 전설을 지낸 유종해 때 하회 큰 고개 밖에 광가정이라는 집을 지어 궁핍한 사람을 3년 동안이나 도와주고 공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덕을 베풀므로 해서 이 풍산 유씨가 하회 마을에 정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주인이 된 것이 되겠죠. 이 공덕의 힘이 안동 하회 마을의 풍수적인 길지하고 서로 맞닿으면서 발복이 되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산세 지맥을 보시게 되면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산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세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현재 하회 마을의 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을 지형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은 우측 동쪽에서 흘러내려오면서 안동 하회 마을을 감싸고 북쪽으로 가서 다시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지형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지형도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고 거짓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로 지형도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안동 하회 마을의 지세, 즉 산세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안동 하회 마을의 지세를 이렇게 이 화살표로 그려보았습니다. 이 붉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산세 지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북쪽이 이 지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북쪽의 높은 이 지세에서 흘러내리는 기운, 즉 수기운이 되겠습니다. 실제 물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세가 이렇게 형성됨으로 해서 산의 지형 따라 이 물길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풍수지리에서 이 물길은 재물하고도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안동 하회 마을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금전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명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처럼 지세가 낙동강을 이렇게 밀어내는 형태의 지세, 즉 역수의 명당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림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푸른색 화살표가 낙동강의 물의 방향이 되고 붉은색 화살표가 안동 하회 마을의 지세, 산세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서로 크로스가 되는 형태로 지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부용대에서 안동 하회 마을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눈여겨볼
장소가 있는데요. 부용대에서 정면으로 보자면 소나무가 가지런히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소나무가 예전에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듬성듬성 이가 빠지듯이 다소 좀 흑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왜 이처럼 앞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았냐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낙동강의 풍경도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려 놓았다라는 것은 필시 이 풍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부용대가 동쪽에서 흘러서 즉 이 부용대 절벽을 치고 나감으로 해서 말 그대로 절벽, 아름드리 절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뾰족뾰족한 절벽의 살기, 즉 바위가 바로 이 안동 하회 마을을 비추고 있고 바라보는 형태가 풍수지리에서는 살기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부용대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방풍림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용대의 살기를 막고자 하는 풍수적인 지혜가 듬뿍 담겨져 있는 나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안동 하회 마을에서 다시 이 부용대를 본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부용대의 절벽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 이 바위가 그대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 섭다리입니다. 예전에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개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 부용대의 이 절벽, 이 바위가 살기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용대의 지층이 이렇게 수평지축으로 나란히 있는 이러한 지층대는 땅의 어떤 기운이 나름 그래도 지자기 교란, 지구 자기장 교란이 고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층이 노출된 것은 풍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러한 수평 지층이 아니고 이 부용대의 지층이 수평 지층이 아니고 수직 지층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수직이 되었다가 수평이 되었다가 지그재그로 지층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층부 부용대의 상층부 이처럼 나무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구 자기장 교란이 아주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층이 교란이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하다 보면은 거의 한 90% 이상은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설사 자란다 손 치더라도 제대로 생육이 되지 않는 것을 현장에서 많은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먼 거리에서 이 부용대를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좀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은 좌측 동쪽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는 쪽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치 서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책을 쓰신 분도 계시던데 동쪽에서 물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명심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이치로 우리가 동출서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출동류라는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말이 되겠죠. 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간략 하나마 안동 하회 마을의 풍수지리적인 입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